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발행된이죠. 과거형이죠. 발행된 것은 발행어로 볼 수 없는 거죠. 발행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발행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발행어로 볼 수 없다. 자, 다음 담배사업법을 보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쵸? 받지 아니한 자의 의미는 누구 뭐뭐뭐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밑에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이미 정지처분 받았잖아요. 정지처분 받은 사람은 면허가 영업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죠. 받은 자인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영업 정지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를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로 보아서 담배사업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되는 토지거래 허가 없이 토지계약을 체결하면 안됩니다. 허가 없이. 그 허가는 어디서 내주죠? 구청이나 시청에서 내주죠. 이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허가 없이 받게 하게 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자, 그런데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허가를 전제했기 때문에 허가 없이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유추해석이다는 판례입니다. 자, 역시 같은 법률인데요. 자,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라고 하는 것은 유상계약에만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 없이 토지를 계약을 체결했다 했잖아요. 요 바로 계약이 바로 유상계약인 겁니다. 유상계약. 따라서 이 벌칙조항도 유상계약에만 한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무상증여 같은 경우에는 유상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없이 소유권 등을 넘긴다 하더라도 이 법률 위반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다음 부실법 내용입니다. 이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수탁자 명의로 이전되었을 때 이 법률 위반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정, 그쵸?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이전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약정이 아닌 겁니다. 약정이 아니거나 또는 수탁자 명의여야 되는데 수탁자 명의가 아니거나 했을 때에는 이 부실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밑에 사례 보시게 되면 쭉 읽어보시고 을몰래, 을명의로, 그쵸? 을몰래라고 하는 것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을명의라고 하는 것은 수탁자 명의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실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는 판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경영한 자라 하는 것은 그렇죠?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거죠. 따라서 이미 허가를 받은 기호전 사업자는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 생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다음요. 전통사찰보존법 있죠? 우리가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 국립공원에 가면 그 사찰 있잖아요. 사찰. 그 사찰. 근데 우리 국립공원을 출입을 할 때 사찰 뭐죠? 무슨 요금을 낼 텐데 3,000원, 5,000원씩 내잖아요. 입장료 낼 때. 그쵸? 요때 요 사찰은 매매가 안 돼요. 근데 매매를 하려면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이 맡지 않고 만약에 이 사찰에 갖고 있는 그 땅을 팔게 되면 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사찰 소유의 땅을 말합니다. 사찰 소유 땅을 매매하고자 할 때 장관의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법입니다. 법. 모법이죠. 근데 하위법에 이 시행령에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해놓고 여기에 사찰 소유
그쵸? 모법이 규정해 놓은 사찰 소유뿐만 아니라 이걸 더 추가해서 사찰 소유 단체, 단체의 소유까지 추가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법이 정해놓은 사찰 소유를 확대한 거죠. 모법에서는 분명히 사찰 소유라 해놨는데 하위법인 시행령이 사찰뿐만 아니라 대표 단체의 소유까지 요 색깔 칠해진 이 부분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모법이 위임한 부분을 넓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것은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법률주의 쪽으로 판례를 옮겨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 해놓은 이유는 이 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얘기 쭉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때는 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사찰 소유 부동산만을 말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사찰 소유 대표 전체 소유는 사찰 소유 부동산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이 법률 위반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해서 사찰보존법 위반죄로 처벌하게 되면 그야말로 확대해서 유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법의 범위를 시행령이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유치해석이 됐든 뭐 법률주의를 위반했든 간에 결국 사찰보전법 위반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체의 반복행위를 요건을 삼고 있을 때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불안감 등 반복행위가 있을 때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행위는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행위가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일회성, 단발성에 그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법률 위반죄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결국 처벌할 수가 없다. 처벌하면 유추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가 바로 2번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7개월 동안 3회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달에 한 번꼴입니다. 2달에 한 번 전화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죠. 계속성이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는 얘기입니다. 이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가 왔습니다. 이것도 반복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다음. 자,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가 음향이 될 수 있을까? 음향은 육성이잖아요. 전화기 벨소리는 육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음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전화를 걸 때 제가 내는 소리가 저쪽에서 들리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벨소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는 소리가 아니라 저쪽에 있는 전화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벨소리는 내가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 있는 수신자의 전화기에서 나는 거지. 어쨌든 벨소리는 음향이 아닌 겁니다. 음향으로 보아서 처벌하면 유추다 는 것이고. 다음, 양도라는 말의 의미는 권리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이게 양도인 거죠. 넘겨준다. 권리를 넘겨주거나 물건을 넘겨주거나 이게 바로 양도인 거죠. 따라서 이 빌려주거나 일시적일 때에는 이 양도가 아닌 거죠.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대가를 받고 했을 때 받고는 취득을 말하는 거죠.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했을 때 이 법률 위반죄가 되는 것인데 취득이 아닌 단순히 약속받고는 취득이 아니므로 이것을 받고로 해석을 해서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유추해석이다는 판례입니다. 자, 병역법이 나왔네요. 자, 고용주를 병역 의무자를 고용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공사기업체, 공사단체의 장을 우리가 고용주를 하는데 밑에 보시면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예요? 사기업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 대표이사가 바로 누구다? 고용주인 거죠. 고용주입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 이 사람은 이제 봉급받는 사람입니다. 이 고용주로부터 봉급받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용주로 보게 되면 유치해석이다는 판례고. 자,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쭉 얘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한다. 누구한테 제시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따라서 이 제시라는 말이 성립을 되려면 상대방의 존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존재가 없어. 대면이 없어.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야. 불특정 다수인이란 말은 상대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이 대면이 없다는 말과 불특정 다수인을 전제로 했다는 말은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된 말이 아니므로 이것을 제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일방적으로 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뿌렸다는 거죠. 그렇죠? 배포 교부했다고 했을 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시했다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일방적으로 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배포 교부 우편 발송했다고 한 것만으로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적용하면 유추다는 판례고. 자,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여기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장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대가, 돈 받고 통장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되는 것인데, 따라서 마그네틱 D에 포함된 이게 바로 통장이냐, 통장. 통장을 빌려주게 되면 이 법률 위반죄가 되는 것인데, 통장을 빌려준 게 아니라 밑에 사진,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것은 통장을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대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사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거 출제된 적 있어요. 최근에 출제됐습니다. 별표 하나 박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정부 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 공사사장은 공사사장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치?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 만약에 공무원으로 보게 되면 유추다는 것이죠. 물론 이 공사에 근무하는 뭐 임직원들 있잖아요. 공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만약에 일 처리를 하다가 돈을 받게 되면 이 뇌물죄를 형법상의 뇌물죄가 적용되는데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공무원으로 의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본다는 것이지 공사 임직원 자체가 공무원이라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은 아닌 거예요. 공무원은 아닌 것이고 다만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를 했을 때에 불과한 것이지 공무원 자체가 아니므로 이 사람을 공무원으로 보게 되면 유추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사에 근무하는 뭐 사장이든 뭐 부사장이든 간에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이 공사 사장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을 의제해서 적용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 자체가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 자, 선박용이라고 하는 것은 운항을 위한 용도를 말하는 거죠. 운항을 위한 용도로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선박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 따라서 운항을 위한 용도와 무관하게 썼다. 또는 단순한 보관 목적에서 썼다라고 했을 때는 운항을 위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선박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용으로 보게 되면 유추해석이다는 판례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양벌 규정이 있죠. 양벌 규정이 있을 때 여기 법인입니다. 법인이나 그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한다는 양벌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양벌조항은 법인만 그래요. 법인만. 근데 법인격 없는 단체나 사단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에 관련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양벌 규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규정이에요. 불리한 규정. 불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반드시 이 명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법인격 없는 사단단체는 명문규정이 없잖아요. 그쵸?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불리한 규정을 함부로 끌었다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이 확대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기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양불규정은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법인격 없는 사단은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적용하게 되면 유치해석이 되는 거죠. 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소비자가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라고 하는 개념은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 있죠? 개나 고양이를 구매하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우리가 소비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비자의 개념에는 판매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매자만 포함되는 거지, 구매자만 포함되는 것이지, 판매자는 포함될 수가 없다. 자, 도시정비법입니다. 여기 추진위원회 위원장 나와 있는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장이잖아요. 위원장이 뭐 쭉에 나왔네요.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하여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 승인을 얻어서 위원장을 의미한 것이므로, 그쵸?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이라든지 직무대리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아서 이 도정법을 적용하게 되면 유치해석이 된다는 판례죠. 됐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